옹달우물과 옥년못이 있는 옹진골 옹당촌에 자린고비 부자 옹고집이 살았는데 나이 80인 늙은 어머니가 병들어 누웠는데도 약 한 첩도 들이지 않았고 방에 불도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를 낳아 기를 적에 은자동아 금자동아 사랑하며 너 하나를 키웠거늘 불효는 말아야지. 어머니가 울며 탄식해도 옹고집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시황 같은 이가 만리장성 쌓아놓고 아방궁을 지어놓고 천년만년 살려 해도 무덤 속에 죽어있네. 오래 살면 욕심이 많아진다고 하니 80이 된 우리 모친 오래 산들 쓸데없구려. 또한 옹고집은 불교를 업신여겨 스님만 보면 꽁꽁 묶어 귀를 뚫어 조롱했습니다. 월출봉 취암사의 도사가 옹고집을 괘씸하게 여겨 제자인 학대사에게 옹고집을 꾸짖고 돌아오라 하였는데 옹고집은 학대사의 귀마저 뚫고 태장까지 40대 호되게 때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적을 붙이니 말대가리에 주걱턱인 것이 딱 옹고집이었습니다. 돌쇠야, 몽치야, 어찌 그리 게으르고 방자하냐? 어서 말에게 콩 주고 염을 썰으라. 허수아비 옹고집이 거들먹거리며 들어가 사랑방에 들어가 앉으니 외출했던 옹고집이 돌아와서는 자신이 진짜라고 화를 냈습니다. 옹고집의 아내가 춘단어미를 내세워 말했습니다. 우리 옹자수님 도포자락 안쪽에는 다림질하다 불똥이 튄 자국이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모두 도포자락을 펼쳐 불똥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 머리통은 금이 가 있고 그 금 가운데 흰머리가 나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얼른 상투를 풀고 돌처럼 딱딱한 머리통을 들이미는데 가짜 옹고집이 도술로 흰머리를 훔쳐다가 자기 머리통에 붙여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가짜 옹고집이 진짜라고 선언했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반발하자 결국 진짜와 가짜는 사또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방이 호적의 내용을 읊어보게 하자 진짜 옹고집이 사또께 말했습니다. 저의 부친 이름은 옹송이였고 조부 이름은 만송이옵니다. 허허, 그놈의 호적은 옹송망송해서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다음 백성 아뢰어라. 네, 부친은 절충장군 옹송, 처는 진주 최씨, 아들놈은 골, 논박곡식 2100석, 말이 6필, 암수 퇴지 22마리, 암탉 장탉 60마리, 방자 6이 10벌, 은가락지 20개. 가짜 옹고집이 세간살이를 끝도 없이 읊자 사또는 가짜를 진짜라고 인정해주고 진짜는 곤장을 30대나 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그제서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죽어 싼 놈이로되 나이 드신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고 싶고 어여쁜 우리 아내 홀로 누워 잠 못 들어 근심할까 걱정되네. 나 죽겠네. 나 죽겠어. 이게 꿈이거든. 어서 바삐 깨어나라. 그 시간 가짜 옹고집은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아내의 꿈에 하늘에서 허수아비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태몽이라 기뻐하였는데 과연 10달 뒤 개구리가 해산하듯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진짜 옹고집은 후회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죽어버리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주신 벌이거늘 누구를 원망하며 탓하고자 하는가. 옹고집은 도사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고 절을 하며 다급히 애원하였습니다.
제 죄는 1000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지만 제발 살려주셔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너 같은 몹쓸 놈은 죽여 마땅하되 너의 처자 불쌍하여 풀어주겠으니 개과천선하여라. 옹고집은 도사가 준 부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짜 옹고집과 수많은 자식들이 순식간에 허수아비로 변하니 아내를 제외한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후로 옹고집은 어머니께 효도하고 불도를 공경하며 어질게 살아가 모두의 칭송을 들었습니다. 옹고집전은 운율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많습니다. 공간적 배경인 옹다루물, 옹연못, 옹진골, 옹당촌과 중심인물 옹고집은 모두 옹으로 시작하여 두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운이란 첫머리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어 나타냄으로써 운율을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옹고집이 호적을 밝히며 집안의 재산까지 열거하는 대목에서도 운율이 잘 나타납니다. 옹고집 이야기는 판소리 12마당 중 하나였으며 옹고집전은 이 판소리가 고전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곳곳에서 이처럼 운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옹고집은 악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옹고집이 저지른 잘못은 크게 보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돕지 않은 죄입니다. 옹고집은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나누는 것에 인색한데 이것은 공동체주의적인 전통사회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태도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던 조선시대 후기에도 흉년이 들면 각 지역에 부유한 사람들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친척을 부유한 친척이 돕는 것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불효한 죄입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가장 중요시된 윤리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늙고 병든 어머니를 굶주리고 추위에 떨도록 방치하는 옹고집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님들을 괴롭힌 죄입니다. 신라와 고려의 국교였던 만큼 불교는 조선시대에도 많은 백성들이 믿고 있던 종교였습니다. 또한 굳이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스님들은 종교인으로서 대체로 존중받았습니다. 그런 스님들에게 함부로 굴고 심지어 신체적인 위해까지 가하는 행위는 옹고집을 악인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옹고집에 대한 처벌은 존재의 말살이라는 무서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진짜임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가짜를 더 진짜라고 믿으며 진짜를 내쫓는 가족들과 마을 공동체, 관아의 행동은 결국 진짜 옹고집을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경험은 옹고집이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소설의 결말은 악인에 대한 속 시원한 처단을 보여주어 독자에게 유쾌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잘못이 있으면 개과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과천선한 옹고집의 모습이 지프로 만든 가짜 옹고집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진짜 옹고집의 행동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유성을 말살하고 집인형과 같이 틀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인물을 처단하고 사회적 틀에 걸맞은 인간이 되기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